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월 4일 목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체포되자 구치소에서 자살한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재판 관련 문건이 어제 3일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익명으로 처리됐던 인사들의 이름이 담긴 이 문건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등 정치권 인사는 물론 금융계 주요 인사들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뉴욕 맨하튼 연방법원은 지금껏 공개하지 않았던 앱스타인 재판 관련 문건 40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들은 피해자 중 한 명인 버지니아 주프레가 앱스타인의 미성년자 성착취 행각을 도운 여자친구 길레인 맥스웰을 상대로 지난 2015년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것입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앱스타인은 생전에 폭넓은 인맥을 자랑했고 그의 재판에서 익명으로 처리된 인물은 17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언론은 200명 가까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빅토리아 시크릿 창업자 레슬리 웩스너 등도 명단에 포함돼 이 명성에 흠집이 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어제 소장에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배제할 권한이 없다며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의회의 권한을 빼앗겼으며 헌법 14조 3항의 조문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것이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 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헌법 13조 3항을 적용해 트럼프의 출마를 막은 최초의 판결로 그 파장이 컸습니다. 이 판결이 현재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인 미국의 다른 여러 주에서 반복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 상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미국에서 독극물 주사 대신 질소가스를 이용한 첫 사형 집행이 이달 말로 잡혔습니다. 엘라바마주 사법당국은 오는 25일 58세 사형수 케네스 스미스에게 질소가스를 흡입시켜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할 예정입니다. 이는 질소와 같은 불활성 가스로 사형을 집행하는 세계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미스는 1988년 돈을 받고 목사의 아내를 살해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엘라바마주는 2022년 11월 그에게 독극물 주사로 사형을 집행하려 했지만 주사를 놓을 정맥 부위를 찾지 못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모리스 티볼빈즈 등 유엔 인권 특별 보고관 4명은 성명을 통해 질소가스를 이용한 사형 집행은 아주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스미스 변호인단도 검증되지 않은 질소가스 처형은 잔인한 형벌을 금지하는 미국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 13살 소년이 인류 중 처음으로 테트리스를 한 개까지 플레이하는 데 성공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에 사는 13살 윌리스 깁슨이 유튜브를 통해 닌텐도 원조 버전 테트리스를 화면이 멈춰버릴 때까지 플레이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깁슨은 약 38분 동안에 거의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게임을 플레이했습니다. 이 막판에는 블록 하나하나가 마치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처럼 빠른 속도로 내려왔지만 그는 침착하게 조작을 계속했습니다. 얼마 후 테트리스 게임 레벨이 157에 도달하면서 더는 코딩을 하지 못한 채 화면이 얼어붙는 킬 스크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전까지 스택 래빗 같은 테트리스 AI만이 킬 스크린에 도달했으며 인간이 2단계에 도달한 것은 깁슨이 처음입니다. 과거에는 레벨 29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로 여겨졌지만 플레이어들이 새로운 기술과 파괴법을 알게 되면서 그 이상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음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AI가 레벨 237단계까지 도달한 뒤 킬스크린 상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메트로 애틀란타 지역의 학교 대부분이 오늘 겨울방학이 끝나 학생들의 개학을 맞이하는 가운데 조지아주에서 호흡기 질환이 유행해 감염자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 29일 발표한 호흡기 바이러스 활동 수준 자료에 따르면 조지아주는 매우 높은 수준에 있는 7개 주에 속했습니다. 또한 호흡기 질환 예방 접종률이 가장 낮은 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애틀란타 아동건강관리부는 어린이들의 독감 전염이 가장 크게 우려된다며 A형 독감 환자가 대부분이고 B형 독감도 보고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환자는 약간 증가하고 있으며 RSV 환자는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계약뿐만 아니라 연말 시즌 여행을 떠나거나 각종 모임에 참가하는 경우가 잦아지는 만큼 전염성이 높은 호흡기 질환에 대비해 예방주사를 맞거나 손을 자주 씻는 등 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한국 시각 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4월 12일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는 이날 송 전 대표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한국 검찰 관계자는 유력 정치인이 공익법인을 사적인 정치 외곽 조직으로 변질시켜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 대규모로 금품을 받고 살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중부 케르만시에서 대규모 폭발로 360여 명의 사상자가 난 것과 관련해 미국과 이스라엘을 겨냥한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서헤드 알리 하메이네이는 성명을 통해 사악하고 범죄적인 적들이 또 재앙을 일으켰으며 반드시 강경한 대응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혁명수비대 정예 쿠두스군의 에스마일 가니 사령관도 적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란과 저항 세력은 시온주의 정권을 없애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도 테러의 주체와 배후 세력을 겨냥해 큰 대가를 치를 것을 명심하라며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월 4일 목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